시켜서 다해. 이제는 무죄였다. 이제 무죄. 저 세상에 가도 이제. 경찰 아버지들 잡혀가는 그 모습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왔어, 진짜. 특집 나왔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76년 전 제주에서는 3만 명이 넘게 희생된 4.3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제주 4.3 추념식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4.3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개가 가득 내려앉은 4.3 평화공원에 추모 사이렌이 울립니다. 76년 전 4.3의 광풍 속에 숨진 3만 명이 넘는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해 추념식에는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술로 희생자를 복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4.3 당시 5살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어 얼굴조차 기억하기 힘든 김옥자 할머니. 아버지, 나 얼굴 알아주고 가. 아버지, 나랑 아버지 얼굴 몰라. 아버지, 날 불러도 모를 거고. 나도 아버지 불러 동생이도 몰라보 난 부르고. 다른 유족들의 증언과 인공지능 기술에 힘입어 김옥자 할머니는 얼굴조차 모르는 아버지를 70년 만에 만나게 됐습니다. 옥자야, 아버지여. 하영 기다렸지. 이래 오라 우리들. 얼마나 컷인지 아버지가 한번 알아보게. 김 할머니처럼 아버지 얼굴조차 모르는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은 물론 추모객들마저 부녀상봉 장면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유족들은 일부 정치인들의 4.3 왜곡과 폄훼 발언으로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4.3 왜곡 처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에게는 그 어떤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4.3 왜곡 처벌에 관한 4.3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대한민국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난해에는 대통령의 추념사를 국무총리가 대신 읽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없이 국무총리 추념사에 그쳐 진상조사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약속에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하여 미진했던 부분도 한층 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유족과 도민들은 70여 년 전 아픔을 되새기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화해와 상생의 4.3 가치의 정신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지길 바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4.3 추념식에는 여야 정당 지도부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여야 모두 4.3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는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참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폭력에 대한 민사와 형사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4.3 학살의 후예라며 대통령의 불참을 사과하고 4.3 폄훼 인사의 공천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4.3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식에 불참했지만 앞으로 제주에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생 토론회가 제주도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때 오시면 4.3을 비롯해서 제주도의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정당 지도부도 4.3 해결을 약속하고 대통령의 추념식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5.18 특별법처럼 4.3 특별법에도 역사 부정하는, 역사 왜곡하는 분들에 대한 처벌 규정 필요하다고 말씀 주셔서 녹색정의당도 그런 후속 입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고, 많은 법들이 통과가 됐고 많은 노력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끊임없이 우리 제주도민들의 또 우리 제주도의 이 봄에 더 큰 행복과 희망이, 웃음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저희 새로운 미래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선거 개입을 할 시간은 있고 우리 제주도민들 4.3 사건의 영령을 추모할 그런 시간은 없는 겁니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도대체 뭡니까? 당선자 신분으로는 참석해서 4.3의 정신을 계승할 것처럼 말하고, 지금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모습이 제주도민들께 어떻게 비칠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지만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은호입니다. 제주 4.3 76주년 연속 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위해선 가해에 대한 고백과 역사적 단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구호만 난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봤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제주 4.3 유족회와 경우에는 화해와 상생을 위한 공동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4.3은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뛰어넘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에 주목해왔습니다.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그러나 무엇과 화해하고 상생해야 하는지 전제 조건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방법, 대상은 좀처럼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4.3 유족들은 명백한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화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역사적 처벌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한 화해와 상생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 군권력에 앞장섰던 그런 분들도 진성 있는 반성과 사과 그런 것들이 뒤따라야 진정한 화해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주요 책임자들 이런 분들도 조금 그런 처벌 내지는 서운박탈 이런 것들. 실제 학살의 책임을 진 정부와 군경에 대한 기억과 기록은 여전히 가려진 상황. 여기에다 최근 4.3 학살의 실질적 책임자로 꼽히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와 비판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만이나 서북청년단이 지금도 반성 않고 그 당시 자기들이 행동이 떳떳하고 주장하는 사회에서는 앞으로 4.3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를 규명하고 이름을 확인하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제주 4.3의 희생자 규모는 2만 5천에서 3만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4.3위원회가 결정한 희생자는 14,82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위패봉안소. 위패봉안소 한켠에는 3m 높이의 위패 조형물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이름 없는 희생자를 위한 무명신의입니다. 그런 분들의 그 한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그런 그 이름조차 찾지 못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무명신의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가 남겨진 진상규명 과제를 희석시키는 일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죠. 4.3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무명신이 관여한 그런 시설이 들어섰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주 4.3이 일어난 지 76년. 더 늦기 전에 진정한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제주를 찾아 희생자 영령을 추모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과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 12명은 어제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합동 분향하고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했습니다. 한편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 4명은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부교육감 등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제76주년 제주 4.3을 맞아 다양한 평화와 인권 체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4.3 주간을 맞아 학교에서 평화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서도 4.3 평화공원과 주정공장 수용소 등 유적지 답사를 통한 체험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무호법정사와 항목유적지 등 외세에 저항했던 제주 역사 유적지와 연계한 체험을 통해 평화와 인권을 지키려는 제주인의 정체성을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 해상에 만들어진 안개가 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안개가 낀 곳이 많은데요. 특히 지대가 높은 중산간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서 시야 확보가 무척 어렵습니다. 제주 산지 어리목은 가시거리가 370m, 동부 중산간 송당은 470m 내외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갔지만 오늘 늦은 오후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는데요. 주로 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 중산간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5mm 미만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북부 지역 13도, 서부 지역 11도, 남부와 동부 지역 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7도, 서부 지역 16도, 남부와 동부 지역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려서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의 양이 많아서 종일 흐리겠고요. 바다에 안개가 짙게 껴 있어서 여객선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동쪽 안쪽 먼바다에서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일 텐데요. 토요일에는 하늘빛이 흐리다가 일요일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 공표 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가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제주 MBC 등 언론 4사는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지역 3개의 선거구에 대한 3차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오늘 오후 5시에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1차와 2차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우위를 보인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을 거치면서 중도층 등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주목됩니다. 제주 지역 농가 부채가 최근 10년 동안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농가 부채는 농가당 평균 9,100만 원으로 10년 전 4,500만 원에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5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